어머니, 집안일은 어머니 몫이죠. 민지야, 내가 무릎이 아픈데 저희가 직장 다니는데 언제 청소하고 빨래해요? 그래도 너무 아파서. 무릎 아픈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할 일은 하셔야죠. 민지야, 엄마가 아프시니까. 오빠도 참. 어머니가 뭐 그렇게 아프세요? 그냥 게으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는 공짜 도움이 있는 셈이잖아. 그런데 손목 아프다고 계속 쉬시면 누가 집안일 해? 잠깐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윤정자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지금 며느리가 한 말을 들으셨나요? 공짜 도움이래요. 아들한테 하는 말인데 제가 다 들었습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어려운 집 아이들 도시락도 챙겨주고 방과 후에 숙제도 봐주던 선생님이었습니다. 퇴직할 때 학부모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사람 됐다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남편과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밤늦게 들어와도 제게 인사하고 제가 아프면 약을 사다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럽게 가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젊어서부터 꿈꿨던 시골집이에요. 작지만 마당에는 장미꽃이 피고 뒤편엔 텃밭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거닐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조용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아들 내외가 이사 왔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정말 효도하려는 마음인 줄 알았어요. 아들이 어머니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외로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달라진 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먼저 생활비였어요. 아들 내외가 들어오니 전기료가 2배로 늘었습니다. 수도료, 가스비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나눠서 내는 줄 알았는데 아들은 당분간만 부담해 주세요라고 하더군요. 당분간이 벌써 6개월째입니다. 장보기도 제 몫이 됐어요. 며느리 민지가 어머니가 장보는 눈이 더 좋으시죠라며 돈을 건네주더군요. 처음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 바쁘니까 제가 도와주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어머니, 준호 학교 준비물 사와 주세요. 어머니, 내일 제 도시락도 싸주세요. 어머니, 청소는 언제 하실 거예요? 하루하루가 숙제 같아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들 내외와 손주 아침을 차려줍니다. 손주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봐서 점심을 만들어요. 오후엔 빨래하고 청소해요. 저녁엔 또 식사 준비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다리가 자주 아픕니다. 몇 달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붓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래도 할 일은 하셔야죠 라고 해요. 마치 제가 꾀부리는 것처럼 말합니다. 어제는 손목까지 삐었어요.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다가 그랬습니다. 붓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깁스를 하라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손목을 다쳐서 깁스를 해야 한대. 민지가 한숨을 쉬더군요. 그러면 저희가 더 힘들어져요. 제 다친 손목이 아니라 자기들이 힘들어진다는 걱정부터 하더군요. 그리고 어제 화장실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민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는 공짜 도움이 있는 셈이잖아. 그런데 손목 아프다고 계속 쉬시면 누가 집안일 해? 공짜 도움이요. 제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교사였는데 지금은 공짜 도움이래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부부가 바쁘니까 제가 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도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려먹는 거였어요. 무릎은 점점 더 아파오고 손목은 붓고 허리도 시큰거려요. 그런데 제 아픔보다 자기들 편의가 먼저래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나요? 언제부터 제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게 됐나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아직도 참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괜찮다, 조금만 덜하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어요. 처음엔 고마웠지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준호 생일인데 케이크 주문하셨어요? 아, 깜빡했네. 지금 주문할게. 지금요? 당일에요? 어떻게 구하세요? 민지가 화를 내더군요. 손주 준호가 9살이 되는 날이었어요. 미안해. 내가 알아볼게. 어머니가 깜빡하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아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결국 동네 빵집 3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집에서 케이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케이크만 사오셨어요? 음식 준비는 언제 하실 거예요? 음식 준비. 생일상 차려야죠. 미역국, 잡채, 갈비찜. 어머니가 다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아,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당연히 하실 줄 알았어서. 당연히요. 또 당연이라고 하네요. 민지야, 엄마 혼자서 어떻게 다 해?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오빠가 도와줘. 나는 오늘 야근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해. 시간이 없는데. 결국 제가 다 했어요. 오후 2시부터 밤 8시까지. 6시간 동안 서서 요리했습니다. 무릎이 퉁퉁 부었어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제 몫이었어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는 준호 씻겨야 해요. 민지야, 엄마가 하루 종일 요리하셨는데. 오빠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갔어요. 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이러다 우리 언제까지 여기 살아? 왜? 불편해? 불편하긴. 어머니가 다 해주시는데 집세도 안 내고 식기도 안 내고. 그건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는 공짜 도움이 있는 셈이잖아. 근데 요즘 자꾸 아프다고 하시니까 불안해. 엄마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나이 때문이 아니야. 그냥 게으르신 것 같아. 우리 엄마는 75인데도 훨씬 부지런하거든. 공짜 도우미. 게으르다. 가슴이 뛰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동시에 서러웠어요. 그 다음 날부터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 오늘 장 보실 때 이거 사와 주세요. 민지가 쪽지를 내밀었어요.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제가 쓰는 화장품이랑 생필용품이요. 어차피 장 보러 가시니까. 근데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많기는요. 몇 개 안 되는데. 이 화장품은 백화점에서만 파는 거 아니야? 네. 어머니가 백화점 가시면 되죠. 백화점까지 버스로 1시간이야. 무릎 아픈데 어떻게 가? 민지야, 이건 좀 어머니, 혹시 귀찮으세요? 귀찮다는 게 아니라 너무 멀어서. 그럼 제가 퇴근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밤늦게 들어올 텐데. 어머니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시간이 많다고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데 시간이 많다고 하네요. 알겠어. 다녀올게. 결국 갔어요. 버스 2번 갈아타고 백화점에서 1시간 넘게 돌아다녔어요. 무릎이 아파서 중간중간 앉아서 쉬어야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오후 5시였어요. 그런데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내일 제가 친구들 초대했는데 음식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 네. 대학 동창들이요. 5명 와요. 언제? 내일 저녁 7시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어머니가 요리 잘하시잖아요. 부탁드려요. 나도 내일 병원 가기로 했는데.
병원은 다음에 가세요. 친구들한테 이미 말해놨어요. 이미 말해놨다고요.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말이에요. 민지야, 이건 너무. 어머니, 제발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아요. 결국 또 했어요.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장보고 요리했어요. 무릎이 더 아팠어요. 어제 백화점 다녀온 후로 더 심해졌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언니 시어머니 진짜 요리 잘하신다. 맞아? 너 진짜 시집 잘 갔다.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고. 나도 결혼하면 이런 시어머니 만나고 싶어.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시간이 많으시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잘해주셔. 시간이 많다고 또 말하네요. 친구들 앞에서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우리 생활비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무슨 일 있어요? 전기료, 수도료가 너무 많이 나왔어. 아, 그거? 조금만 더 참아줘. 우리가 돈 좀 모으면. 언제까지? 글쎄, 한 반년 더? 반년이요. 벌써 6개월인데 반년을 더요. 그리고 민지가 자꾸 이것저것 부탁하는데. 엄마, 민지도 적응하느라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요. 제가 이해해 줘야 한다고요. 근데 나도 힘들거든. 엄마는 집에 계시니까 괜찮잖아요. 엄마,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젊은 애들이 얼마나 힘든데. 젊은 애들은 힘들고 저는 안 힘든가 봐요. 일주일 후 진짜 큰일이 터졌어요. 준호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밤 11시였어요. 어머니, 준호가 아픈 것 같아요. 열이 얼마나 나? 39도요.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응급실 가야겠네. 네. 그런데 저는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뭐, 어머니가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밤 11시에 응급실을 혼자 가라고요. 9살 손주를 데리고요. 민지야,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발요. 이 프레젠테이션 망치면 승진에 영향 줘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너라도 가야지. 나도 내일 아침 일찍 출장 가야 해. 그럼 준호는 어떻게? 엄마가 가주면 안 될까? 안 될까라고요. 안 될 게 아니라 당연히 해달라는 거네요. 결국 혼자 갔어요. 밤 11시에 택시 타고 응급실에. 무릎은 아프고 손목은 아프고 그런데 아픈 손주를 안고 밤새 응급실에서 기다렸어요. 새벽 4시에야 집에 들어왔어요. 민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도 고생했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민지가 와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침 준비 안 하세요? 몸이 너무 아팠어서. 아, 어제 때문에요?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죠.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 한다고요. 좀 쉬면 안 될까? 어머니, 저희 출근해야 하는데 어떡해요? 또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결국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아침 먹으면서 민지가 하는 말. 어머니, 요즘 음식이 좀 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찬도 좀 단조로워요. 다른 거 해주세요. 청소도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화장실에 머리카락 떨어져 있더라고요. 화장실 청소까지 지적하네요.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을성이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35년 동안 교사로 살면서 당당했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나?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아들이 이렇지 않았어요.
제게 존댓말하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명절 때는 선물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어지니 만만해진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속셈이었나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한계였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그런데 제일 아픈 건 자존심이었어요. 내가 공짜 도움이라고요. 게으르다고요.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온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나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녁에 저희 부모님 오세요. 음식 준비 좀 해주세요. 그 순간 마음속 뭔가가 끊어졌어요. 안 해. 네? 음식 준비 안 해. 민지가 당황한 얼굴을 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저녁에 민지 부모님이 오셨는데 상이 없으니까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민지가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아들과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둘 다 앉아. 할 말이 있어. 어머니, 조용히 해.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볼게.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너희 아침 준비했어. 한 번이라도 괜찮냐고 물어봤어?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킨 거잖아.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부탁이라고 했지? 저희가 바빠서 부탁드린 거예요. 민지가 변명했어요. 바빠서? 그럼 내가 바쁘지 않다는 뜻이야? 72세 할머니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바쁘지 않아? 6개월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들었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잖아. 민지가 할 말을 잃었어요. 무릎 아프다고 했을 때는 어땠어? 그때는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더 부려먹어도 되는 거야? 내가 무릎 아프면 직장에서 참고 일해? 아니면 아프다고 하고 쉬지? 집안일이 직장일보다 쉽다는 뜻이야? 그럼 바꿔보자. 내가 집안일 다 하고 나는 직장 다니는 거로. 그건 다르죠. 뭐가 달라? 일은 일인데 장소만 다른 거 아니야? 아픈 사람한테 할 일은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민지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밤에 준호 아플 때는 또 어땠어?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때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이 아픈 아들보다 중요해? 72살 할머니가 새벽까지 병원에서 지키는 게 당연한 거야? 너희가 부모인데 왜 할머니가 그 책임을 져야 하지? 경험이 많다고 했는데. 그럼 너는 언제 부모 경험을 쌓을 거야? 어머니가 더 잘하시니까. 더 잘한다고 해서 내가 다 해줘야 해. 그럼 너는 언제 진짜 부모가 될 거야? 평생 나한테만 맡겨둘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제일 가슴 아픈 건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가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고 있어. 공짜 도움이라고 했지. 게으르다고도 했고 시간 많다고도 했어. 35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며 존경받았던 사람한테 게으르다고? 하루 13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시간 많다고?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실수였어요. 민지가 변명했어요. 실수. 화가 나면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너희 마음속 진심이 실수였다는 거야? 6개월 동안 사과할 기회가 없었어? 진심으로 미안했으면 진작 사과했을 텐데.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결론을 말할게. 일어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나가. 어머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엄마, 저희가 어디로 가요? 아들이 당황했어요. 그건 너희 일이야. 나도 혼자 살았어. 저희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6개월이 기회 아니었어? 매일매일이 기회였는데 너희는 뭘 했어?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민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도 애가 있는데. 애 핑계 대지 마. 애 있으면 시어머니 부려먹어도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애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해? 애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해? 어머니, 끝났어. 이미 다 끝났다고. 정말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응. 짐 싸.
지금 당장. 결국 두 사람이 울면서 짐을 쌌어요. 엄마, 나중에라도 연락하지 마. 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뻥 뚫렸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집이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과 민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아들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나 봐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민지는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둘 다 작은 원룸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엄마, 들어와. 거실에 앉혔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룸에서 지내면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민지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공짜 도움이라고 한 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두 사람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과는 받을게. 엄마,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아들이 울먹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저희 정말 달라졌어요. 규칙도 만들었어요. 민지가 정성스럽게 쓴 종이를 내밀었어요. 생활비 분담, 집안일 분담, 육아 분담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엄마께 짐만 되지 않을게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준호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매일 할머니 언제 와요? 하고 물어봐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안 돼. 엄마,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그럼 조금씩이라도, 안 된다니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가끔씩이라도 만날 수는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 두 사람이 아쉬워하며 돌아갔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정말 너무 냉정한 건 아닌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니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제 선택이 옳았어요.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한 번 무너진 관계는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제 삶을 꾸려갔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이세요? 네. 72세에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예술에는 나이가 없어요. 붓을 잡으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자신을 찾는 기분이었어요. 수업에서 김순자 씨, 박영희 씨와 친해졌어요. 정자 씨, 혼자 사세요? 네. 자유로워요. 부러워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으면 용기라기보다는 선택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가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움보다는 평화로움이 더 커요. 한 달 후 첫 작품을 완성했어요. 마당에 핀 장미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윤 정자님, 색감이 정말 아름다워요.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6개월 동안 잃었던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오는 기분이었어요. 영희 씨가 여행을 제안했어요. 정자 씨, 우리 경주 여행 어때요? 경주요? 좋아요.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봤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경주 여행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불국사에서 그림도 그리고 첨성대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정자 씨, 요즘 정말 젊어지셨어요. 그래요? 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마당의 꽃들에게 물을 주고, 오전엔 그림을 그려요.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엔 친구들과 산책해요.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의미 있어요. 그림 실력이 늘어서 동네 전시회에 출품했어요. 정자 씨 그림 정말 좋네요.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요. 관람객들의 호평에 뿌듯했어요. 제 안에 예술가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준호 생일입니다. 잠깐이라도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장했어요. 카페에서 1시간만.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많이 자라 있었어요. 할머니,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할머니도 그리웠어. 1시간 후 일어났어요. 할머니, 언제 또 만나요? 생일 때나 명절 때 가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준호는 그리웠지만 다시 함께 살 마음은 없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모두에게 좋았어요. 이게 제가 찾은 답이었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개인전도 열고 독서 모임에서 발표도 해요. 여행도 자주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몰랐어요. 가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요. 정자 씨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가족을 포기한다는 죄책감은 없으세요? 포기가 아니라 재정의했어요. 건강한 거리를 찾은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께 말씀드려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책임이자 사랑이에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